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의 그 채권 출심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정증서라는 것은 사인 간에 개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시면서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작성하시는 행위를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칭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목적. 자, 그것은 만약에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작성을 해서 약속한 날짜에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채권자의 재산을 다시 보존한다는 목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채권자의 재산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은 공정증서를 채권 원인 서류로 해서 채권이 위임이 됐을 때에 채권 회수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 채권자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분은 공정증서를 채무자와 함께 금전거래를 하시면서 작성을 하실 때 채무자의 현재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현재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그러고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나중에 저희한테 채권 출심을 의뢰를 하실 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당시에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재산 현황이라든가 또는 다른 채무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아보시고 나서 채무가 많다거나 또는 신용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다거나 했다 그러면은 공증인 공정증서 할아버지라도 작성을 안 했겠죠. 아니, 금전거래를 하질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 변동 현황이나 또는 채무 현황 또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아보고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셔도 나중에 공정증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변제 기일을 어기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져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때 행동을 어떻게 취하게 되느냐면은 채무자는 다른 약속을 또 잡습니다. 언제까지 또 줄게라고 변제 기일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채권자는 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경험상 한 번 변제 기일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태에는 우리 첫 번째 채권자분,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채권자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이라든가 또는 카드 대금이라든가 또는 대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채권 자체가 상당히 밀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속이 어겨졌을 때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공정증서라는 게 뭡니까? 변제 기일이 어겨졌을 때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집행력을 부여를 해주는 게 공정증서의 효력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의 그러한 효력을 바로 발휘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바로 알아보고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을 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태라든가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요? 채권자가 스스로 알아보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걸 알아보는 기관은 어딥니까? 신용정보사밖에는 없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빠른 채권자한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빠른 채권자한테 그만큼 밀리게 되는 거고, 채무자의 재산은 빠른 채권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나의 재산은 다른 채권자한테 뺏기게 되는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저희들도 다른 신용정보회사하고 상당히 경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는 하나인데 채권자는 여럿이다 보면은 신용정보사도 채무자 하나에 A라는 신용정보사, 즉 채권자가 여럿이다 보면은 A라는 신용정보사, B라는 신용정보사 이렇게 경합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발빠른 신용정보사, 발빠른 채권자가 빨리 재산을 찾아와서 빨리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해서 빨리 재산 보존 조치를 해서 빠른 회수로 연결을 하는 게 잘하는 채권 출신이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분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 채무자의 현재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재산의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신용 상태가 좋지가 못하신다 그러면 공정증서 작성하지 마십시오. 금전거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좋습니다.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실 게 아니라 재산에다가 차라리 근저당을 설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셔놓고 재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셨지만은 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시고 변제 기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변제 기일 안에 채무자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변제 기일 안에 채무자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공정증서는 또다시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적당한 채권 보존 조치를 해 놓으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공정증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와 똑같으냐면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데 민사소송에서 판결문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단지 채권의 시효가 10년의 연장이 된다라는 그 효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 기일이 도래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그 변제 기일에 약속을 못 지켜서 변제를 못했다. 그러고 나서 채무자가 다시 또 다른 약속을 잡는다. 지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뢰가 가는 신용정보사 추심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시는 게 채권자의 그 채권을 회수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절약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지껏 일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분들께서도 공정증서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만약에 채권의 변제 기일이 도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변제 기일이 도래가 되셨을 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변제 기일이 도래가 되셨다 그러면은 꼭 변제 기일을 약속을 지키셔서 변제를 받으시고, 변제 기일에 약속이 안 지키셨다 그러면은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명심을 하셔서 그렇게 처신을 하시는 게 채권 보존하는데 그 적당한 조치가 되신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증서의 채권 추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